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1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추석이 아니죠.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2주 전. 근데 어떤 식으로 폭락하느냐? 긍정률이 2주 전에 45%에서 41%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정률은 46%에서 50%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 모두 4%포인트의 차이가 났는데 이 여론조사의 그러니까 표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4%포인트 차이가 났다. 그러면 제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설 전후 민심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는 걸 과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난번 유튜브를 해드릴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23일 날 그러니까 설 연휴 시작하기 전날이죠. 검찰 중간 간부급에 대한 2차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에 보면 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50%가 됐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이건 뭐 원래부터 항목에 있습니다.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이게 24%로 1위입니다.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인사 문제. 그 다음에 북한에 치중한다. 뭐 이런 것들이 각각 7%입니다. 24%와 두 번째로 싫어하는 이유가 7%입니다. 그런데 7%짜리가 여러 개 있는데 검찰 압박은 그 한참 뒤에 있습니다. 5%짜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압박이라는 것이 뭐 이 검찰 압박이라는 것은 무슨 새로운 항목이죠.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검찰 압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만에 폭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럼 지역적으로 보면 인천, 경기 47대 47 동률이고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이죠. 충청 지역이 44대 44 동률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압도적인 부정률이 나왔을까? 그건 역시 영남권이죠. 영남권이고. 그럼 압도적인 긍정률도 있었습니다. 바로 호남권이죠. 67대 25. 그러니까 67%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영남 지역에서는 이게 거꾸로 됩니다. 한 25대 67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한 25대 한 55, 60 이 정도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55, 60 정도가 부정적입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자, 이런 이유하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9%에서 34%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무당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7%에서 33%. 그 다음에 한국당은 22에서 21. 1%포인트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차범위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뭐 사실상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 지역적으로 보면 눈에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무당층이 가장 많은 곳이 TK입니다. TK.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까지는 한국당의 지지 기반이다, 텃밭이다, 뭐 표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시도별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무당층이 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4%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당은 33%인데 무당층은 44%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구 경북 지역만 따지면
전통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의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대개 한 18에서 한 22 정도 됩니다. 20% 안팎입니다. 여기서도 14%라는 건 대단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의 상당 부분 한 3분의 1 토막 정도가 무당층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당 지지율이 여기서 33%인데 실질적으로 한국당 지지율 중에 상당 부분이 또 무당층으로 넘어갔다. 그럼 왜 이렇게 무당층이 많으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무당층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무당층이 많으냐? 이거는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서 무당층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찍을 사람이 없다. 유권자들 사이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당분간 무당층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총선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무당층이 일당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무당층이 제일 많고 그 밑에 뭐 여당이나 야당이 뭐 차례차례로 포진하는 이런 형식의 여론조사를 보였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당층이 늘어나는 거 그렇게 심각한 문제나 무슨 이상현상이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당이 이렇게 민주당이 5%포인트씩이나 2주 동안에 떨어졌는데 한국당도 같이 1%포인트가 떨어졌다. 이제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당에서 실망해서 떨어져 나온 표가 한국당으로는 전혀 가지 않고 오히려 무당층으로 옮겼다. 이것도 뭐 크게 이상한 현상은 아닌데 과거 같으면 여당에서 실망해서 떨어져 나온 표가 선거가 임박하면 무당층으로 일부 가고 일부가 야당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더군다나 지금 한국당에서 보수통합,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의 통합 움직임,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혁신통합위원회, 혁통위가 뭐 무슨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의 그 통합 그림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지금 이 혁통위 발표나 아니면 한국당, 새보수당 통합 움직임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세계일보 자체 여론조사, 그거는 이제 한국갤럽이 아니고 리서치인데 거기를 보면 만약에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통합한다 그러면 비례정당으로 누굴 찍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민주당을 찍겠다 하고 한국당을 찍겠다 차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만약에 실제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도층의 상당수가 그 통합된 정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 지금 현재 34대 21 정도 한국갤럽 조사로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여기에서 이제 여론조사로서의 어떤 오차, 그 다음에 뭐 여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많이 하는 부분 이런 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보건대 아직도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은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지금 통합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통합을 한다면 거기에서 또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만약에 통합된 정당으로서 만약에 4.15 총선을 치른다면 그렇다면 민주당보다 오히려 한국당의 시너지 효과 플러스 알파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드디어 이제 민주당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 뭐 이름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미래 한국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거를 만약에 지금 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3월 뭐 2월 초나 중반이나 또는 2월 말쯤이나 이때쯤에서 비례정당 한국당의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하면 민주당도 저는 따라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의 인기는 지지율은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그런 거 절대 만들지 않는다고 해놓고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서 그걸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특히 정의당 계열, 정의당 지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지역구는 뭐 정의당 찍고 뭐 그러니까 정당 투표는 그거는 뭐 민주당을 찍고, 아니면 그 역반대의 경우, 이렇게 해서 정의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는 서로 교차해서 지지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 또한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의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완전히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기로 한다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그 포인트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설 전과 후의 민심의 변화가 과거에 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저는 이번에도 사실상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크지. 그러니까 변화 2주간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2주 전과 지금이 4%포인트씩 뭐 긍정이 떨어지고 부정이 올라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민심은 어떨까?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점검해 본 바로는, 실질적인 민심은 이거보다 여당에 대한 그 반대 심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심리가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답변 안 하는 층이 꽤 많더라. 설 때도 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니다. 왜냐면 지금 일부 그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뭐 거리에 가서 민심을 측정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이 조사 기법상 보면 조사도 아닙니다. 조사도 아닙니다. 그냥 뭐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건 조사도 아니고 전혀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다. 과학적인 얘기는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물론 뭐 그중에 못 믿을 여론조사 있죠. 뭐 KBS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라든가, 이건 뭐 조사 기관이 어디든지 설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뭐 못 믿을 거 몇 개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흐름은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 여론조사를 보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그거는 이제 보정을 해야 실질적인 어떤 흐름하고 일치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이 나름대로 보정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는 크게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제 기자였던 사람들은 주변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평상시에 민주당 성향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조국 사태, 그 다음에 검찰의 그 학살 인사,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떨어져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반문재인으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중간 성향의 중도 진보 정도로 떨어져 나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눈에 띕니다. 저는 그 결과가 여기에 반영된 것이다. 지금 중도층이 이렇게 많이 있죠. 지금 이번에 보니까 2주 전에 27%에서 33%가 되면 이 중간 계층,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드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 뭐 가능성 없지는 않죠. 그러나 이 33%의 상당수는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고, 지금 그러면 이 무당층을 우리가 흔히 판별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더 물어봅니다. 그것도 지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민주당적인 가치 또는 한국당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 무당층 중에 상당수의 한국당 지지자가 숨어 있다. 일각에서는 한 6대 3대 1,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자가 거의 60%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층 중에 숨어 있는 한국당 지지자, 이 사람들은 만약에 보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불발되면 그대로 중도층으로 남거나 투표를 포기하거나, 뭐냐면 뭐 민주당하고 뭐 해보나 마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보수가 통합을 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견제해봄직하다 이 정도가 됐다면 라고 하면 투표장으로 몰려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당의 통합 여부가 이번 선거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는 부분은 선거가 임박하면서
유권자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이런 선거가 될 것인데 뭐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정말 중간평가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곧 청와대 출신에 대한 공천을 계속 지금 뭐 아직까지 뭐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많이 주려는 움직임, 거기다가 청와대 출신들의 의존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이라든가 뭐 임종석 전 실장한테도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훨씬 강화된 총선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도움될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에 아문을 들이우고 있는 하나의 장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한국당이 받아야 되는데 한국당은 지금 그 반사이익을 못 받고 있다. 반사이익을 받으려면 거기에 통합이나 변화나 혁신 이미지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